안녕하세요. 오늘 초전 권창룡 선생님 소외전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은 소외와의 인연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뭐 우리 이제 세대는 어릴 때 다 이제 신학문 그 초등학교도 다니지만은 또 방학 때라든가 평소에 서당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서당에 가서 그 거란주를 외우고 네. 또 와서 이제 학교도 가고 네. 뭐 그래 해서 습자 뭐 한다 글자를 익히는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예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일기청을 둘러보니까요. 네. 글에서 힘이 느껴지거든요. 예. 네. 선생님만의 특별히 뭐 서예에 관한 철학이 있으시다면? 뭐 철학보다는 그냥 우선 이 문자의 아름다움을 이 연출하는 것이 이 서예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붓을 잡고 어떻게 써야 된다, 또 무슨 채부터 써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지도 어떤 코스가 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좀 열심히 했는지 소질이 있는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이 서예고 뭐 별다른 뭐 철학이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서예 보니까요, 글의 변천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래 위로 와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변천의 과정은 어떻게 근데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습자, 그야말로 글자를 익히는 붓글씨는 우리 지금 도양에서 남아 있는 서예 아름다운 글씨 중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보니까는 참 우리나라 글씨라든가 중국에 좋은 글씨가 있다.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스승으로부터 그걸 지도받으면서부터 이제 글씨의 본령을 터득하게 된 거죠. 예천에요, 서예관과 정각박물관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박물관과 서예관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970년도인가요? 하여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안동 하회 마을에 와서 70회 생일 잔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국이 아직도 이 연방 국가까지 한 50여 개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동시에 50개국으로 방영이 되니까는 50여 개국에 있던 우리나라 해외 교포들이 보고 공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굉장히 그 잔치도 서양 사람이 이 한국의 잔치에도 목록 대단하지만은 거기에 이 하회 어떤 양반 문화라든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이런 걸 많이 홍보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이 도에다가 건의를 한 거예요. 경상북도의 유교, 불교 이런 이 민속 문화 이런 거를 관광 벨트화를 하면 좋겠다. 해외에서 동포들이 그게 왔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계획을 올려서 정부에서 그런 걸 지금까지 있던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건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물을 복원도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문화 중에 서예도 상당히 이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어져 나온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선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시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정서의 연구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한 방법 중에 하나였네요. 그렇죠. 우선 이제 전통을 개성하고 발전하고 물론 해외에 또 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그리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서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서단이 굉장히 활발하죠. 활발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 역사상에
한동안 그 침체기에 있었잖아요. 네. 왕조 말기부터 이제 무슨 1900 그 산업화 되기까지 한 근 100여 년 동안 네. 굉장히 침체기고 또 외세에 대해서 또 이 많이 억눌림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화도 많이 그 쇠퇴하고 또 외세 문화에 외국 문화에 또 약간 물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탈피하고 다시 부흥하고 개성하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그 성한데 서해도 또 그런데 다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이 시대입니다. 시대인데 지금 한국 서해가 굉장히 그 활발하고 동양 삼국에 비해서 굉장히 정도를 걸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서단의 이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그 한국적인 서해를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서해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냐 이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죠. 네. 네. 서해가 동양 삼국에서 다 쓰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서노라 그러고 예. 또 중국은 서법이라 그러고 예. 저희는 서해라 그러는데요. 특히 중국과 한국의 그 서법과 서해의 장점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 근데 이 서법, 서해, 서도 이런 말은 옛날부터 고인들이 다 써오던 문자입니다. 문자인데 예를 들면 일본의 서도 같은 거는 화도, 다도 뭐 그런 꽃꽂이를 이제 화도라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자를 많이 쓰는데 어떤 이 도락적인 면, 즐기는 면, 네. 또 뭐 그런 쪽에 약간 이 치우친 듯한 느낌이 있고 본령이라든가 하는 그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건데 그런 쪽에 좀 그 약간 기울어진 듯하고 중국은 어떤 예술이라든가 도락보다는 꼭 그 지켜야 할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서법, 무슨 예술, 학문 이전에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철학적인 면을 좀 많이 강조한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이 해방된 이후에 그냥 이 서예라고 그러는데 그 줄에 보면 육예 6가지 예술 중에 서예가 있어요. 서가 있어요. 예악, 사어, 서수 할 때. 그래서 그 예자와 설 붙여서 서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술적인 데만 치중한다. 뭐 그런 뜻으로 겉뜻은 그런데 속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도 지키고 그 도락도 지키고 또 예술적인 것도 취향하고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 어휘만 부르는 어휘만 다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요. 노인을 위한 서해라면 어떤 것이 좋고 우리 한국 서단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 서해 어떤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무슨 이제 어떻게 붓을 잡고 무슨 채부터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그때 가서는 뭐 자기 글씨 써야 된다 뭐 이런 전 과정을 볼 때 뭐 어린애나 뭐 중년이나 노인이나 구분은 없습니다만은 제일 그야말로 이 청장년 젊었을 때부터 익혔던 어떤 이 학문과 예술 철학을 노래에 와서도 그걸 자꾸 리바이벌하고 또 노래에서 어떤 그런 종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륜을 글씨 쏟아보면은 어떤 이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기 젊은 서해가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나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요새 이제 흔히 딴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좀 젊은 세대가 좀 성질이 좀 급하다 그럴까요? 네. 너무 빨리 가려고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는 건 좋은데 어떤 정확한 코스를 밟아가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뛰어넘으려고는 그런 건 서해에서는 굉장히 금물이 아니냐. 차곡차곡 한 단계 짚어가면서 진척해 나가면은 나중에 가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는데 급하다고 먼저 뛰어넘으면 그 중간에 빈 공간은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채워야 하는 그런 오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하면 그게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자꾸 먼저 가려고 하는 그것이 조급함이 아주 그 통폐예요. 그러니까 글씨 한 채라도 제대로 마스터한 다음에 다음 주로 가면 그것이 다 서로 연관성이 있어갖고 굉장한 그 시너지 효과를 얻는데, 그만 너무 그 끝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 내실이 없는 뭐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을 좀 가라앉히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서예뿐만 아니고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